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약대 전문그룹 판메디랩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미국 약대 입학 설명회고요. 이미 판메디랩이 아닌 여러 유학원들이 그 미국 약대 관련 설명회를 자주 개최했었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그 미국 약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 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미국 약대나 뭐 미국 약사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은 상당히 한정돼 있고, 또 아직 아주 일부분 어떤 것들은 또 부정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유학원들이 진행하는 미국 약대 설명회, 뭐 그들의 이제 홍보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오직 그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약대들 아니면 대학교 설명 홍보, 뭐 부가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대나 약사에 대한 홍보를 살짝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정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제 학교 소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 미국의 약대 전에 단계인 학부에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볼 때 입장에서는 곧바로 미국의 약대로 입학하는구나, 그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약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소거하고 비디오를 꼭 중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녹화도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비디오 중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뭐 학교 소개, 아니면은 입학 서류 준비, 학비,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인터넷에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지금 귀한 시간이니만큼 지금 미국 약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위주로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좀 걸리겠지만 그 시간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확실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그 한국과 미국 동시 약사이신 저희 그 판메디대 튜터 선생님 중에 한나 선생님, 한나 약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나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회 이제 3분의 2 지점쯤 가면은 이번 가을에 이제 미국 학부에서 여러 군데 미국 명문 약대로부터 오퍼를 받은 유학생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 약대를 졸업하고 이번 가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법인 체인 약국이죠. CVS의 가장 좋은 잡을 구한 저희 그 약사님 한 분을 인터뷰까지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판메디랩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 약대, 미국 의대, 입학 전 단계로부터 입학 후에 최종 약사, 의사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우선 미국 약대의 경우에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약대 입학 전에 먼저 일반 학부로 입학하죠, 보통. 그리고 나서 약대로 다시 입학, 졸업, 약사 시험, 취업, 또는 한국으로 리턴해서 한국 약사 시험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판메디랩이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수의대 경우에도 학부 입학 전 선행학습, 학교 입학 어드미션, 학부 4년 과정, 뭐 의대나 치대 같은 부분들 경우에 이제 입학까지 모든 과정들을 판매드립에서 학습 지원, 그리고 튜터링, 멘토링, 컨설팅까지 모든 부분들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가별 약대 과정. 주로 이제 미국, 영국, 뭐 호주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국가별로 이제 약대 과정은 어떻게 다르고 약사 취업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약대 입학에서 졸업 프로세스, 그다음에 취업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고, 세 번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망하고 가장 바라보고 있는 미국 약대에 대한 특징들이 어떻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탑 20 안에 들어가 있는 명문 약대를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입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크게 가지실 텐데 미국의 약사 취업은 어떻게 되냐? 유학생도 가능한 것이냐? 영주권, 시민권 없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이면서 이제 졸업한 약대생은 인터뷰까지 가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목해서 진행하고 있는 판매디랩의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국가별 약대 과정, 약사 취업 비교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약대 입학을 통해서 이제 약사를 희망하는 그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나 약사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한나 약사님이 보실 때는 한국, 미국 동시 약사이시면서 거의 약사로서는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는데, 전문가가 보시는 관점에서 이런 그 약사에 대한 전체적인 약사에 대한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AI가 대체한다 약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겉에서 보기엔 약사가 그냥 처방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대한 약을 담고 뭐 주고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약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이제 임상에서 약사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면서 정말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이론으로는 이렇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이런 경우도 많고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 약물 치료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환자가 정말 이 약을 먹는 게 정당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복합적이어야 하고 환자한테 인디비주얼라이즈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AI가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이제 조제에서 좀 더 많이 벗어나서 임상에 약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약사 일이 또 발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확실한 또 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사의 미래가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밝고 그리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 약사님이 보실 때 이 미국 약사로서 미국 약사의 어떤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수요, 어떤 취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지금 취업이 다들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것도 사실 어느 방향으로 취업을 할 거냐에 따라 유학생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제 조금 어려운 길이 있고, 이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약사는 취업 걱정이 없는 게 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유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국은 특히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가 있고 또 인맥을 잘 만들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해외 약대 유학 대상 국가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미국, 영국, 호주가 있죠. 주로 가장 유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들이죠. 지금 뭐 이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약대 입학 조건, 재학생 과정, 뭐 졸업 후 취업 부분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은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0 플러스 6, 6년 통합 약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원 형태가 있죠. 학부 입학하고 학부 졸업한 다음 또는 학부에서 이제 대학원으로 가는 형태,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학부 입학 후에 최종 약사까지 평균적으로 6,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든가 아니면은 호주 같은 경우도 거의 흡사한데, 어, 4년제 또는 5년제 통합 약대로 영국이나 호주는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 최종 약사 면허까지 단계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모두가 거의 이제 6년 정도 걸리는데 영국, 호주도 4년제 약대긴 하지만은 졸업 후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이제 인턴 과정 1년 하고 영국 약사, 호주 약사 시험 볼 때까지 6년에서 6년 반. 결국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이제 피트 시험 없어져서 6년 통합약대로 변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서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입학 조건인데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부 10개의 통합 약대를 제외하고는 다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대학교 학부로 입학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서 조건을 만들면 약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는 팜디라고 하죠. 팜디 과정으로 다시 진학을 해야 된다. 이 대학원으로 다시 이제 입학하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호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약대로 진행이 돼서 유학생은 파운데이션 끝나고 약대 4년 또는 5년짜리도 갖고 그다음에 인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지만은 요즘엔 영국이나 호주도 뭐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국가의 별도 입학 시험 SAT 같은 시험 없이도 한국의 수능 성적만 갖고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갖고도 영어 성적과 함께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정이 이때부터가 이제 미국, 영국, 호주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4년제 대학원 형태의 약대뿐만 아니라 6년 통합 약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 2학년 때 기초과학, 3, 4학년 때 기초약학, 5, 6학년 때 임상약학 이런 형태로 해서 단계적으로 어드밴스된 그 과목들을 공부하게 돼 있는데 영국이나 호주는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영국의 4년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4학년 로테이션 도는 과정 빼고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6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3년 만에 다 마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과목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융합이 돼 있기 때문에 페이즈라고 하는데 모듈 형태로 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영국이나 호주 약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기초과학과 기초약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갓 벗어난 학생이 기초약학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호주 사실상 유급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유학원들이 밝히지 않고 사실 학교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반씩 유급이 되는 과정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약사 대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고 연봉, 최고 대우를 받고 있고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계속적으로 뭐 클리니컬 파마시스트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유학생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NHS라고 하는 영국 정부에서 약사 의사를 통제하고 있죠. 연봉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 약사는 아무리 UCL이라든가 노팅엄이라든가 킹스 컬리지 같은 명문 약대를 나와도 거의 유학생들은 리테일 약국밖에 갈 데가 없고 여기서 연봉 0.7억,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약사로서 영국의 그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버티기가 힘들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호주 내 시드니나 뭐 멜번 같은 곳 말고 오지로 가야 유학생 취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주 약사도 좀 쉽지는 않죠. 그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포화 상태죠. 약사 포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페이도 적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결국은 미국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약사의 삶으로서 약사로서 페이를 많이 받고 미래를 좀 더 윤택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약사가 가장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약사님,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6년으로 볼 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런 식으로 기초과학 이렇게 나눠서 간다고 하면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적응도가 좀 어떤가요?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유급 없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인가요? 이거는 학교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다 같이 유급 거의 없이 올라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경쟁률이 굉장히 센 학교는 막 반씩 진짜 떨어뜨리고 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열심히만 하면은 상대평가인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급 없이 보통 다 넘어가기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약사들의 연봉
연봉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요. 이건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전체 약사의 60% 이상이 연봉이 11만 불에서 13만 불, 요 정도죠. 요게 가장 평균이에요. 13만 불까지. 이렇게 되면은 한화로 환율로 계산하면 1억 6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만 4천 불,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은 4만 5천 불.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거의 2배,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한나 약사님이 보실 때 이 그 자료에서 미국 약사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높은 연봉을 일반 리테일 약국에 취업을 하게 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리테일 약국에 취업해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약국도 주마다 조금씩 주는 돈이 좀 다르고, 도시가 시골과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돈을 많이 주는 주에 시골로 가신다면 이것보다 더 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클리니컬 약자로 하신다, 이러면은 또 이것보다 더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연봉은 대체적으로 꽤 높은 편으로 안정적으로 다 잡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호스피탈 병원 약사 같은 경우에는 더 높고, 여기 밑에 그 아웃페이션트 케어 센터는 1억 15만 불 정도, 거의 2억에 육박하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현지에서 약사 취업을 해서 보다 이제 좋은 본인의 커리어 만들고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만 봐도 당연히 이제 영국이나 호주, 일본에 비하면은 미국 약사가 가장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약대 입학부터 취업까지의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 약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아마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미국 약대 6년 과정을 보장해주는 이제 0 플러스 6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이제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건 경우에는 이제 GPA만으로 약대 졸업까지 GPA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쭉 올라가서 재학생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가 이제 2 플러스 4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과거에, 지금 말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한국도 이런 형태였죠. 학부에서 2학년을 마치고 나서 피트 시험 보고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형태. 지금 이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보통 이런 형태로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 학부에서 최소 60학점을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팜디를 입학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피켓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에 이제 점점 더 많은 팜디, 미국 약대에서 피켓을 면제해주고 대신에 학부에서의 GPA 갖고 그리고 액티비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부분 갖고 입학 조건을 주요하게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도 그렇고 유학원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이제 미국 약대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많은 유학원들이 보통 이제 학교 소개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프리팜과 BS 트랙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2 플러스 4, 2 플러스 4 해가지고 무조건 모든 학생들은 2학년만 마치면 학부에서 팜디에 4년제 팜디로 입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2학년을 마치고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60학점을 맞추는 게 거의 보통 그 한 학기에 원 세미스터에 그 15학점씩 받기 때문에 평균 60학점은 4학기 2학년인 경우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마치자마자 이 모든 약대를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4가 고정이다가 아니라 학부에서 3학년이 될지 4학년 만에 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국 약대 입학 조건은 무엇이냐? 물론 이 입학 조건은 학교에 따라 다르고 각 주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입니다. 학부에서의 GPA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약대가 150개가 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할 때 학교 랭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사 취업을 위해서는 약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리서치라든가 각종 실험, 연구, 실습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제공되는 약대가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된다. 약대가 너무 시골에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를 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은 약대 졸업만 하고 미국 약사면허는 받았지만 취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GPA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GPA가 필요한 이유는 뭐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성공도 필요하고 좋은 약대를 가기 위해서 당연히 팜D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물론 당연히 나플렉스 미국 약사 시험에도 영향을 주겠죠. 한나 약사님, 이렇게 이제 미국 약사 취업을 위해서 약대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액티비티가 있고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GPA 이외에 취업을 위해서. 보통 이제 섀도잉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일한 경험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보고 하는데, 이제 인맥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약국, 그냥 일반 리테일 약국을 취업하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이게 아직은 학생의 입장이나 약대 입학하기 전에는 자신이 졸업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최대한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초이스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다 하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개인의 스펙이죠. GPA 이후에 개인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약대를 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대 랭킹 높은 곳을 무조건 가자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찾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좀 상위권 약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들을, 이런 곳들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GPA가 중요하다. 그리고 GPA는 그 못해도 3.4 이상은 나와야 된다. 높을수록 좋겠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요소가 이제 프리리퀴즈 서브젝트라고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에서 약대 지원을 위한 필수 과목들, 필수 이수 과목들을 모두 이수해야 되는데요. 약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그 필수 이수 과목도 어떤 게 있을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죠? 여기 밑에서 이제 주황색만 주로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은 약대 가면 배우게 될 것들이고 위에 주황색들이 학부에서 이수해야 될 필수 이수 과목, 거의 대부분 사이언스 과목들 위주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은 학부로 입학할 때 이제 BS, Bachelor of Science라고 하죠. 일반 BS 자연계 이 트랙으로 입학하거나 아니면 프리팜 예과 개념의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때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케미스트리, 젠캠이라고 하죠. 젠바이오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은 1학년 2학기 정도부터 여기 올가닉 케미스트리, 오캠, 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이수하게 됩니다. 가장 어렵다고 유명한 과목이죠. 이제 물론 이제 이 과목들은 모두 추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랩도 필요합니다. 1학점짜리죠, 보통. 이수해야 되고 2학년 때부터 이 많은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 된다. 막 쏟아져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그리고 약대에 따라서는 학부 이수 과목에 뭐 피직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lecular 바이올로지, 셀 바이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과목들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2학년 때 다 이수하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1학년과 2학년에서 필수 과목들 기준의 커리큘럼은 학부에서 이제 프리팜 트랙 학생에 대한 것이고 일반 BS 학부로 가는 학생들은 이제 물론 본인들이 원해도 이런 과목들을 순서대로 2학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왜? 교양 과목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싶지만 그대로 가지가 않죠.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BS 학부, BS로 가는 학부 학생들은 이런 과목 이수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방금 한나 약사님도 말씀하셨던 액티비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의대나 치대, 뭐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주로 학부에서 준비해 왔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은 무조건의 액티비티 스펙은 기본입니다. 뭐 지금 한나 약사님 말씀하셨죠? 익스피리언스가 붙어 해가지고 약국에서 경험이 있느냐, 뭐 봉사활동은 얼마나 했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티비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보통 이제 쉐도잉이죠. 쉐도잉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의사의 환자 진찰이라든가 검진 등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에 대한 쉐도잉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게 굉장히 좋겠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상위권 약대를 진학할 때 굉장히 가산점에 높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라고 하는 뭐 약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지역 약국에서 뭐 약사 도와서 환자 관찰하고 관리하는 이런 걸 같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런티어죠. 요것도 이제 약국에서 뭐 널싱홈이라든가 약국, 요양원 같은 데서 환자를 보호하고 보조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약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험 활동, 봉사 활동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쉐도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순서는 미국 약대에 대한 특징, 그리고 명문 약대는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곳들이 명문 약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가능하다면 좋은 약대, 명문 약대로 입학을 희망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 미국 약대 랭킹입니다. 보통 미국 약대 30위 이내 학교들을 보통 상위권 좋은 대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 그게 좋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약대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보면 이렇게 약대 전에 우선 입학할 대학 학부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약대 랭킹, 위치, 날씨, 인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라든가 약대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최상위권의 약대들은 어떤 학부생들을 원하고 선발할까? 이 나중에 지금 약대 재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약대를 목표로 이번에 학부에 입학하는 이번 2023년 가을에 미국의 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 3년 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이제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 캘리포니아 쪽의 약대, 명문 약대들을 좀 보면요. 여기 보면은, UC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여기 뭐 약대 랭킹 2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USC라고 하는 이제 약대 랭킹은 14위지만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많은 서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USC를 굉장히 희망하죠. 좋은 약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샌디에고가 있고, 위스콘신 약대 랭킹 7위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위나 7위 별 차이가 없죠. 뭐 미네소타도 있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퍼듀 다 들어보셨죠? 노스캐롤라이나 셰플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러커스도 있고 미시간도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 거주자 그 주 캘리포니아 주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80% 이상을 모집하고 나머지 10에서 20%만 남겨놓습니다. 다른 주 아니면 유학생을 위해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샌디에고는 아예 유학생 불가능하고 학사학위 필요하고 USC 같은 경우에도 USC 학부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위스콘신도 위스콘신 학부 출신이 가장 유리하고 이렇게 명문 약대들은 다 특징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는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USC를 가야 돼. 나는 나중에 UC 샌디에고를 꼭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유학생 불가능한 학교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들마다 보통 인스테이트 학생, 그 주 거주자 위주로만 뽑는 학교도 있고, 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주거주자뿐만 아니라 인스테이트 학생 아니면 그 학교의 약대 학부생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나 퍼듀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그 노스캐롤라이나 채플린을 가고 싶다. 그 학교 약대 학부로 먼저 입학을 해야겠죠.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이 학교들이 명문 약대라고 불리운 것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이 학교 출신들이 제약회사라든가 대형 병원 등 이제 취업에 좋은 유리한 곳으로 많이 학생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 약대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학교가 뭐 노벨상을 탔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 학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명문 약대들, 상위권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나중에 취업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위권 약대나 조금 이렇게 크다고 알려진 약대들은 대체적으로 액티비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학교 내 선배들이 좀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인맥을 쌓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이나 뭐 리서치나 이런 경험 같은 것도 타 약대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여기가 뭐 무조건 좋다, 여기를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까다로운 상위권 약대들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 약대 입학에 대한 기준을 잘 맞춰서 최종 입학을 성공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죠. 우선 약대 입학 전에 단계 이제 학부 입학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뭐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 학생 기준이 뭐 약대 입학 전에 우선 대학과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때도 뭐 그 전공보다 내가 입학하는 트랙이 아까 말씀드렸죠. BS 트랙인지 아니면 프리팜 트랙인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트랙은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프리팜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BS 트랙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 학교별 어떤 커리큘럼은 실제로 듀크 유니버시티의 그 뉴로사이언스를 전공하는 BS 학부생의 것인데요. 이 학생도 약대를 희망했던 학생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황색 과목들이 약대 입학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라색 과목들이 뭘까요? 이게 약대 입학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 이 뉴로사이언스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양 필수 과목이나 아니면 전공 필수 과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약대 가려고 여기 사실 온 건데 예를 들면 이 보라색까지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 지금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바이오캠, 마이크로바이오, 피지올로지, 휴먼 아나토미 이 네 과목이 약대 필수 과목인데 2학년 2학기 마칠 때까지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이 과목을 못 들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되겠죠? 약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머지 네 과목을 다 듣기 위해서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까지 약대를 지원 못하고 이 학생은 이 듀크에서 3학년까지 다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어떤 부분들이 BS 트랙으로 가는,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BS 트랙으로 갔을 때 장점은 뭘까요?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미국 약대 중에 일부 명문 약대들, 약대 지원 학생이 학사 학위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약대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해서 A 학점, 이 주황색 필수 이수 과목을 A 학점을 싹 다 받기에는 과목도 많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에 대한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학년별로 차근차근 좀 더 장기적이고 좀 여유를 갖고, 한 과목 한 과목씩 보라색과 주황색 과목을 융합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GPA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급하게 2학년 2학기까지 난 다 끝내야 돼.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GPA가 높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약대를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러 BS 트랙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가겠다. GPA가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단점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에는 약대 간 학생이고 뉴로사이언스로 그 BS 학사 학위를 받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을 더 다닌다든가 그러면서 등록금을 더 내야 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프리팜 트랙은 어떤 것이냐? 여기는 이제 퍼듀, 지금 프리팜으로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의 커리큘럼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주황색들 쭉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인데, 이제 약대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맞춰주기 때문에 2학년 마칠 때까지 모든 필수 이수 과목 다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으로 입학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좋던 싫던 2학년 마치고 3학년 차에 약대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약대로 입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난이도 높은 과목을 4학기 만에 다 끝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 끝내도 GPA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GPA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 GPA가 낮아지게 되면 리테이크 하기도 되게 굉장히 애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대로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1학년 1학기 때부터 곧바로 액티비티, 봉사활동 다녀야 됩니다. 주말에 다녀야 되고 방학 때 공부하고 리테이크하고 그 이수 과목, GPA가 낮은 과목들 이수해야 되면서 다시 재수강도 해야 되는 동안 봉사활동 쉐도잉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A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듣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학생들은 정말로 내가 이거 자신 있나? 프리팜으로 가서 빨리 끝내는 게 낫겠냐? 아니면 BS로 가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GP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명문약대 진학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낫겠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리해서 미국 명문 상위권 약대 랭킹 뭐 20위 안에 드는 약대 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냐?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전략적인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팜 아니면은 뭐 BS 어떤 것들이 가느냐 그다음에 그 내가 가려는 학부에 약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병원이 있는지 그래서 메디컬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학부에서 익스피리언스부터 해가지고 어떤 실습, 실험, 리서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그만큼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GPA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3.4 유학생들은 3.5 이상 나와야겠죠. 그래서 필수 이수 과목 기준으로 올 A를 받는다는 목표.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얘기죠? 학부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학부 입학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부 좀 할까? 절대로 3.5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행학습. 이거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학부 기간 중에 액티비티. 이거는 이제 보통 50시간 이상 무조건 채워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학생들 중에서 그 이제 현재 학생의 학력에 따라서 약대 입학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뭐 국제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3, 뭐 이럴 수도 있고, 고1일 수도 있겠죠. 현재 학생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SAT나 ACT를 통해서 미국 학부에 입학하기가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거의 좀 어렵죠. 갑자기 지금 SAT를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판매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유학생 특별 전형을 통해서 미국 대학 학부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학비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주립대 그것도 프리팜 과정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팜디도 최단 시간 내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학교들이 뭐 네임밸류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내 목표가 빨리 약사를 따고 빨리 약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취업하는데도 아까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대의 어떤 네임밸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특히 리테일 약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학생이 국제학교 학생일 경우에 당연히 SAT 준비하고 있겠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프리팜이나 아니면 BS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는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SAT의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굳이 SAT에 힘쓸 필요 없다라고 해서 유학생 특별 전형 뭐 이런 그 인터내셔널 전형을 통해서 주립대나 아니면 일반 중상위권 약대로 갈 수도 있고 팜디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생이 지금 현재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국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다.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SAT 준비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학생 특별 전형 통해서 이 유학생 특별 전형이라는 건 고등학교 내신 성적, 토플 성적만 갖고 입학할 수 있는 학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부분도 있어요. 통합약대. 통합약대 중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 MCPHS라든가 노스이스턴이라든가 러커스 같은 대학들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취업도 굉장히 유리하게 잘 되는 학교들이거든요. 이 통합 약대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트랜스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약사 과정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학생이 미국 학부생이다. 뭐 학부에서 재학 중인데 갑자기 미국 약대로 바꾸고 싶다. 이것도 똑같죠. 그 일반 학부로 트랜스퍼를 하고 학부에서 2, 3학년 필수 이사 과목 맞추고 팜디로 가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약대로 트랜스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미국 약사 취업, 방향 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그 다음에 아마 이 내용은 아마 다른 유학원이나 인터넷으로 거의 못 보셨던 내용들일 겁니다. 저희도 많이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한나 약사님,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나 약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 잠깐 하셨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임상 약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병원을 가기 어려운 서민들이 근처 약국에서 어떤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를 통해서 의학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학생하고 구분 없이 미국 약사에 대한 전망, 발달 계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당분간은 몇십 년 동안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은 약국에서 주사 놓는 일을 하고요. 뭐 이거는 당연히 팬데믹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그만큼 한국보다는 확실히 약사가 갖고 있는 권한도 확실히 많고 환자한테 이제 조금 더 임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되게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처방권을 가진 분들이 약사들을 많이 믿어주고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협업을 해서 같이 환자를 치료해 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굉장히 들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가 되면 이제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고 어떤 루트로 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팜디 그 약대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예비 약사들은 이제 나플렉스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게 되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리테일 약국 약사 또는 병원 약국 약사로 취업을 보통 도전을 합니다. 이 리테일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CVS, 월그린, 이제 미국을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분명히 미국에 여행하시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약국이 CVS나 월그린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전역의 이 법인 약국들, 법인 프랜차이즈 약국들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리테일 약국의 약사가 되면 이런 그 약국에 잡을 갖게 되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평균 12만 불 이상 정도는 기본으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나 약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CVS나 월그린, 이런 약국들은 어떤 규모고 어떤 약국들인가요, 주로? 일단은 미국은 개인이 약국을 차릴 수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보통 개인이 이제 차리는 거는 뭐 가족이 이제까지 해왔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잘 없긴 하고요. 보통 이제 법인 약국에 다들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법인 약국 중에 가장 큰 두 브랜치가 CVS가 하나고 하나가 이제 월그린 라이데이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하나가 또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이제 뭐 코스트코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 마트에 있는 약국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법인이 돌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약국으로 큰 두 개가 이제 CVS, 월그린, 레이데이 이렇게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어떤 병원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에 위치한 아니면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이런 리테일 약국에 취업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 약사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취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데 취업을 한 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리테일 약사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매일 일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일단 초반 2년, 3년 정도는 뭐 매일 일도 하고 당직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때만 딱 지나면은 한 일주일에 뭐 3, 4일 정도 일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이런 거니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병원 약국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서 이제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로 일할 수도 있고 레지던시 과정 없이 뭐 스텝 파마시스트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제 병원 약사 평균 연봉이 보시면 리테일 약국보다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한나 약사님, 그, 여기 병원 약사 중에서도 이제 여기 클리니컬 팔마시스트가 있는데, 이건 뭐 임상 약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스텝 팔마시스트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일단 스태프 파마시스트는 약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병원 약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약 관리도 하시고 조제도 하시고 그다음에 원내 처방 감사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시고 원내 뭐 복약 지도나 등등 이런 P&T 커미티 이런 데도 참여하셔서 전반적인 약에 대한 것을 다루시고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라고 하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를 이제 2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되게 되는 건데요. 자기 전공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ICU, 중환자실 담당 약사라던가 아니면 뭐 ID라고 해서 감염 전문 약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공이 있으면서 병동에서 이제 100% 업무를 하게 되시고요. 이분들은 이제 약국에 드나들고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 병동에 100% 전담하시면서 그 병동에서 이제 회진 같은 것도 같이 도시고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한 결정권 같은 것도 의사랑 같이 상의해서 하는 이제 이런 일도 하시고 의사가 처방을 내면 그 처방을 검토해서 통과시키거나 이런 일들도 하시고 좀 더 임상적으로 많이 환자 옆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한나 약사님, 그, 이제 병원 약사 연봉이 그 리테일 약사보다 높고, 그런데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가 어떤 강도, 근무 강도, 이런 거는 리테일에 비해서 어떤가요, 병원이? 어디가 더 힘들다고 하는 건 사실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요. 리테일은 좀 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환자들과 좀 대화하는 걸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리테일도 충분히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고, 그에 반면에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 발전시켜서 임상에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병원 약국이 더 괜찮으실 거고, 그리고 어디가 더 힘들다는 그래서 성향 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나 약사님께서 이 리테일 약국이라든가 병원 약국의 병원에서 이제 약사로서 취업하는 거는 충분히 유학생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 다 충분히 그렇죠? 리테일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요즘. 네. 그리고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실 있기는 해요. 레지던시는 이제 정말 학교 다니시면서 본인이 인맥도 좀 잘 쌓으시고, 그다음 평소에 좀 많이 컨택도 해놓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게 잘 보이면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레지던시는 2년 과정을 이수해야 클리니컬 약사가 되기 때문에 유학생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살짝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 아래 부분에 보실게요. 그 여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또 제약회사 취업인데 이제 약사 면허 취득이 제약회사 입사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따라서 약대 졸업생 중에서 이 나플렉스 약사 면허 시험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시험 보고 면허를 원치 않는 사람은 시험 안 봐도 제약회사에 취업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제약회사 취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약대 졸업 전에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약대에서 보통 1, 2학년 때 제약회사 취업이 보통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약대 졸업 후에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그 미국 약사로 취업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약회사에 입사한 약사들을 보면 주로 이제 보스턴에 제약회사들이 가장 다 몰려 있죠.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대형 병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MGH, BIMC, BMC, 뭐 다나 파버, 암 전문 병원들인데
이런 분과 조인해서 리서치 연구를 주로 하고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리서치 분야 방향 설정하고 그 리서치를 진행하는 뭐 이런 그래서 병원에 지원해서 리서치 경험 키우고 제약회사 취업한다, 지원하고 취업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제약회사에 입사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약대 1학년 때부터 약국 테크니션으로 이제 1, 2년 일했고 그리고 약대 본과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약대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서치 팀에서 참여해서 또 실적도 만들고 이렇게 내서 제약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 한나 약사님,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약회사 취업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약회사에서 유학생 안 뽑는다라고 애초에 말하는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학생이 제약회사로 취업이 뭐 100%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안 돼, 너넨 취업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해도 사실 학생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커넥션도 잘 만들어 놓고 또 열심히 해갖고 제약회사랑 어떻게 또 얘기도 많이 해놓고 이런 상태면은 안 된다고 해도 뽑아주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모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과정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취업이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스턴에 있죠. 그래서 제약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뭐 보스턴 부근의 약대를 입학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약국 테크니션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약대 재학생 때 어떤 뭐 인턴십 이런 부분들로 제약회사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병원 실습, 뭐 이런 리서치도 제약회사들하고 연계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쩌면 또 보스턴에 있는 약대로 일부러 입학하는 것이 이런 나중에 어떤 잡을 갖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나 약사님도 이제 보스턴에서 약대를 다니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회사 취업을 하는데 보스턴 인근 쪽에 있는 약대를 가는 것이 많이 유리할까요, 과연? 이제 아무래도 자기 그 지역에, 자기 자신이 이제 학교 다니는 지역에 뭐 어떤 제약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으로 실습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 주에 약사 인턴 면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습을 가게 되면서 커넥션도 만들고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약사로 활동 중인 한인 약사님들 중에서 미국 약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서베이를 해봤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MCPHS 졸업하신 분은 이 분은 이 노란색만 주로 보시면 됩니다. 약사 취업에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도 중요합니다가 나왔고요. NYU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은 이제 GPA가 중요합니다. GPA나 학교 다닐 때 경험, 아까 한나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로테이션, 근무 경험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 약사 취업에, 유학생을 포함한 약사 취업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퍼듀 나오신 분께서는 제약회사 가는데 학교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요. GPA 중요하고 GPA와 인터뷰. GPA가 계속 나오죠. 약대 GPA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럿거스에 나오신 분은 학교 성적, GPA, 학교 활동, 인맥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인트 존스 약대 나오신 분도 그 랭킹보다 학교, 그 약대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왜냐면 그 약대가 학생들의 취업을 또 연결해주고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 네트워킹, 인맥이죠. 이런 부분들 취업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IC 약대 졸업하신 분, GPA, 액티비티, 학교 랭킹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다양한 활동했느냐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결국은 지금 한나 학사님과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취업에 영향을 준다. 네임밸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미국 약사님들, 방금 보여드렸던 미국 약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미국 약사 취업에 제일 중요한 거, GPA. 이건 물론 이제 리테일이냐, 제약회사나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1, 2 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똑같이 다 중요하다. GPA, 이제 실험, 실습, 근무 경험, 인맥, 활동, 이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약대가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취업을 위해 연결해주고 도움을 베푸느냐, 그런 취업을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약대냐, 바로 전에 명문 약대들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 저희 미국 약사 취업에 성공한 미국 약대 졸업생 인터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미국 명문 약대들 네 군데였나요? 그 많은 명문 약대로부터 일제히 오퍼를 받은 유학생 출신 약대 입학 예정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를 한국에서 나오고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바이오캠 전공으로 이번 연도에 이제 졸업하고 약대에 입학하는 김수민입니다. 약대는 사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못 정했는데 메릴랜드 볼트모어랑 NDMU랑 토마스 제퍼슨, 수니 버팔로랑 빙엄턴 중에서 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능을 망했어요. 수능을 망해가지고, 재수를 할까, 유학을 갈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4월까지 진짜 펑펑 놀다가, 유학을 가야겠다. 수능을 다시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야겠다 싶어서, 막 비자도 이머전시로 되게 급하게 받고, 해서 6월에 이제 어학연수를 먼저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입학을 했고, 저는 그래서 SAT는 안 보고, 그래서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 수능 듣기 평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몇 개 막 틀릴 정도로 듣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토플 보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저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비자도 이머전시로 받아가지고 2개월 만에 그냥 후다닥 해서 이제 간 거라 아무 선행 학습이 안 돼 있었고, 학부 하다가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잠깐씩 다음 이제 인로를 먼저 해놓으니까 다음 학기에 뭘 들을지 그거 이제 참고해서 방학 동안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조금씩 이제 돌려보고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약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약사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약대,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 약대를 가려고 사실 위스콘신에 왔는데, 그래서 2년 동안 패스트 트랙으로 2년 동안 이수 과목 다 채우고, 그리고 약대를 이제 바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도 막 17학점, 18학점에 막 여름학기도 듣고 이렇게 되게 바쁘게 보냈는데도 이게 한두 과목씩 안 채워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3년을 하고 가야겠다 해서 3학년 때 이제 다 채워서 지원을 해서 붙었는데, 또 붙고 나서 약대를 가려고 보니까 이제 학부도 1년밖에 안 남았고 졸업이, 그래서 약대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뭐 마스터를 따든지 어딜 가나 그래도 학사학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지원을 해서 이제 이번에 약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일단 선행학습을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이게 또 근데 영어로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또 require 되는 과목이 또 많다 보니까 항상 17학점, 18학점 이렇게 꿀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막 클럽 활동이나 뭐 볼런티어나 이런 다른 액티비티도 같이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반 그래도 젠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울고 이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울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놀러 가는 시간도 이제 줄이고 막 밤새는 날도 더 많아지고 해서 되게 그 2년 동안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학부 리콰이어 코र्스들 들으면서 이제 클럽 활동이나 볼런티어, 쉐도잉, 인턴십, 뭐 일도 하고 튜터링도 하고 했는데 일단 클럽 활동은 뭐 과학 쪽이나 프리팜 클럽이나 이런 걸 이제 가입을 다 해놓고 사실 다 가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가고 뭐 시험이나 수업 있으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주 어차피 미팅도 한 2주에 한 번?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됐었고 튜터링은 일주일에 최소 2시간에서 이제 4시간까지 케미스트리랑 수학 이렇게 해서 튜터링을 했었고 일도 했었는데 그 인터내셔널은 이제 밖에서 학교 밖에서는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튜던트 잡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딱히 약대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뭐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일을 했었고 그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학기 중에는 이제 방학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했었고 인턴십은 1, 2학년 때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랩실 같은데 이런데 보조로 그냥 랩어시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서 몇 개월 했었고 볼런티어 같은 것도 매 학기마다 했어요. 방학 때는 볼런티어를 안 했고 매 학기마다 일주일에 2시간 반씩 많으면은 한 4시간 반? 요 정도? 해가지고 매번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약대랑 관련된 건 아니고 애프터 스쿨, 미들 스쿨, 애프터 스쿨도 했었고 데이케어 센터도 가서 했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컨버세이셔널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외국인들 미국에 사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분들이랑 같이 영어로 대화하게끔 이제 영어 도와주고 이런 컨버세이션 타임 가지는 그런 볼런티어도 했었고 쉐도잉은 되게 잘 안 받아줘가지고 막 그 학교에 사실 쉐도잉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제학생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직접 CVS나 월그린 같은 그냥 리테일 파마시나 뭐 커뮤니티 파마시 이런 데 이제 전화를 돌려서 이제 해가지고 쉐도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쩌면 이제 한평생을 이제 그쪽 분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학부 생활 때부터 이제 굳이 막 그렇게 약대, 온리 약대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대 관련이 없는 봉사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약대 들어갈 때 리더십이나 팀워크 뭐 아니면 이런저런 그냥 스킬들도 많이 보니까 그냥 꾸준히 약대 굳이 너무 힘들면 약대 관련된 그 메디컬 쪽 찾는 게 너무 힘들면은 그냥 꾸준히 좋아하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어드바이저가
프리팜 한 분이랑 바이오캠 한 분 이렇게 두 분 계셨었는데 근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어드바이저 미팅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짜 안 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좀 해봤자 그냥 필수 과목은 뭐 이거고 이거를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제너럴한 인포만 주시니까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든 효율적으로든 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다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GPA나 뭐 볼런티어 이런 액티비티들 관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 쓸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일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CPT든 OPT든 되게 절차도 많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되게 이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걸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되게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좀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인터뷰를 패컬티랑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뷰만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터뷰 전에 약간 1시간 정도 뭐 학교 설명이나 하우징 이런 설명해주는 그런 OT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학교의 전반적인 약간 분위기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일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도 그 학교 외에도 다른 좋은 대학들이나 뭐 병원들, 뭐 메디컬 쪽 인스티튜션이 있는지, 그리고 뭐 너싱이나 매드스쿨 스튜던트처럼 인터프로페셔널 콜라보레이션이 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약대 들어가서 이제 옥테이션 돌면서 뭐가 이제 저한테 제일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클리니컬 쪽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고 그리고 약 디벨롭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R&D 쪽도 되게 흥미있게 보고 있고 근데 일단은 하스피를 들어가서 좀 직접적으로 환자 케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거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약대를 들어가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부 생활 동안은 스펙 쌓고 뭐 약대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도 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풀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MCPHS 약대에 입학을 해서 2023년 5월에 졸업한 졸업생 정소정입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는 조이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이고 F1 비자로 미국 약대에 입학한 케이스이고요. 저는 현재 제가 일하게 될 약국의 온보딩 프로세스를 마쳤고 미국 약사 국가고시 시험인 나플렉스 시험에 접수를 하였으며 다가오는 7월부터 그레듀에이트 인턴으로 약국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국 대형 체인 약국 중 하나인 CVS 약국에 근무하게 되었고요. 아마 연봉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CVS 약국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간당 받는 액수는 65불입니다. 따라서 연봉은 대략적으로 135K, 하나로 따지면 1억 7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약사가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시스템이지만 미국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자 처방전을 받고 그 약이 환자가 갖고 있는 보험 플랜에 커버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플랜에 커버가 되지 않는 약이라면 환자 본인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확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약을 본격적으로 필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션들이 필링을 하고 약사는 검수만 하면 되고요. 마약 관련된 약물만 약사가 직접 필링하고 검수하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플루 백신 시즌인데요. 백신 접종도 약사가 하는 업무 중 하나이고요. 이 밖에도 약의 재고 정리 또는 환자에게 약 배달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사의 업무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약지도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일반 약에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뇨 치료제인 인슐린 주사제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 이네일러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목약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분들께서 처방전을 저희 약국에서 타 약국이나 타 병원으로 트랜스퍼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약국이나 병원에서 저희 약국으로 트랜스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제가 의사나 다른 약사님들과 통화 후에 트랜스퍼 인 아웃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은 100%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근무하고자 하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하실 의향이 있다면 당연히 취업은 가능합니다. 아마 대도시는 포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말고도 미국인들 자체도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국 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을 뽑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주로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은퇴하시고 사시는 지역에서 주로 취업비자 스폰을 받아가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팜디 학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는 크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테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리테일 약국, 월그린이나 CVS처럼 리테일 약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병원으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레지던시나 펠로우십을 따서 좀 스페셜티한 분야로 가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지막은 제약회사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테일 약국에서 일하는 게 병원이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육체적인 강도가 좀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회사 쪽으로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링에는 약간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스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H1B 비자, 취업 비자 스폰이 있을 것 같은데요.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일단 로터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셀렉트되지가 않는다면 일단 OPT 비자로 1년을 일하신 뒤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H1B 비자를 도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있고요. 또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2, 3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다른 동료들보다 자기가 좀 더 실적도 많이 내야 되고 또 회사별로 영주권 심사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스폰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해외에서 취업이 어렵다, 뭐 취업 스폰서링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하자면 아마 리서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졸업 후에 펠로우십이라든지 아니면 레지던시처럼 좀 스페셜티한 분야로 가실 분들은 당연히 GPA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제약회사나 아니면 약국으로 입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GPA보다는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좀 스펙을 많이 쌓아두시면 취직할 때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남편의 경우에도 해외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진행한 뒤에 바로 제약회사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경우에도 회사랑 인터뷰를 할 때 GPA 점수보다는 어떤 인턴십 활동을 했고 어떠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페셜티 쪽으로 가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좀 리서치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일단 프리팜 과정이 중요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본과 때 배운 프리팜에서 배우는 기초 과학들이 본과 때 올라가셔서 배우는 과목들의 가장 기초,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팜에서 배우는 과학 과목들에서 먼저 흔들려 버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본과 올라가셔서 그 방대한 양과 좀 더 깊어진 내용을 공부하는데 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2+4 약대를 준비하신 분들은 뭐 기초 과목 공부도 하시면서 다른 액티비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좀 더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좀 더 탄탄히 공부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약대에 진학을 하셔서 본과 과목들을 따라가는데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유학을 오기 전에 타 유학원에서 선행학습, 그 기초 과목들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서 약대로 입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도 선행학습을 하고 왔더니 좀 더 수월하게 프리팜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고 본과에서도 유급 없이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프리팜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아마 유급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급의 기준은 그 당학기 GPA가 아닌 전체 토탈 GPA를 가지고 유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물론 유급 기준은 각 약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학기 GPA 성적으로 유급의 유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토탈 누적된 GPA 성적을 가지고 유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과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본과 때 GPA가 살짝 낮으셔도 토탈 합산된 GPA를 가지고 유급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과 때 좀 생존하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직 팜디 유학을 고민 중이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공부는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뒤늦게 팜디 유학길에 올라서 좀 약간 좀 뒤늦게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셔서 미국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돌아가고 싶으셔도 나이라는 제약 그리고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곧장 바로 한국으로 리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오셔서 유학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졸업 후에 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기회도 있으시면은 좀 많이 경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팜디 신입생분들 일단 입학 너무 축하드리고요. 생각보다 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 좀 유학 생활이 힘들고 공부가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졸업을 해서 약사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팜디 대학생분들 6학년 때 되시면은 심화 실습을 돌게 되실 텐데요.
그때 다양한 곳에,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잘 하시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거랑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랑은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6학년 때 자기가 어느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좀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꼭 약사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의 마지막 순서, 판매드립의 미국 약대, 미국 약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미국 약대를 거쳐서 미국 약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판매드립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GPA 관리를 위해서 저희 판매드립에서 서포트를 하고 입학 전, 입학 후 지속적으로 학습 관리를 한다. 그리고 액티비티 추천 관리를 저희가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까지 뭐 쉐도잉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튜터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 그리고 멘토링까지 이 결국은 어떤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약사가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저희 판미드랩에서 서포트를 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약사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미드랩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인강 렉처죠. 이제 미국, 영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 그리고 미국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의치학대 준비 학생들 학부 커리큘럼에 가장 근접하게 맞춰서 진행하는 인강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보시는 가운데 있는 튜터링입니다. 이제 이 튜터링에서 이제 학생들이 인강 공부를 하고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이제 하여간 과목들에 대한 뭐 보충학습, 어사이먼트 이런 부분들도 요청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 맨 우측에 마지막 멘토링, 학생 학교 생활 뭐 준비할 것, 주의해야 될 것, 학생이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도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독이고 격려해 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드랩의 이제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지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학부 입학부터 약대 입학, 졸업, 약사 시험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보고 있고요. 판매드랩의 프로그램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학부 입학과 추후 약대 입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입학 프로그램 잠깐 볼까요? 우선 학생이 학부 입학을 위해서 학교 선택을 할 때 학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학부 네임밸류, 대학 랭킹, 위치, 날씨 이런 것들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택하면 절대 안 되죠. 그것들은 2순위가 돼야 되고요. 1순위로 생각할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학생, 학력, 학습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약사 취업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생 희망사항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하는 목표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장래 취업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미국 약사면을 취득한 후에 곧바로 한국으로 리턴할 건지 굳이 그렇다면 미국의 상위권 약대, 학부 약대 갈 필요 없죠. 힘들게.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명문 약대 또는 좋은 약대, 명문 학부, 좋은 학부 이런 부분들 준비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학부와 약대 입학 진행하는 학생들, 일반 유학원들과 이제 컨셉 자체를 좀 달리하는데 뭐 일반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위주로 해서 입학 커미션 연결된 학교 위주로 소개를 하고 이런 약대 입학과 취업까지도 모두 연결된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학 프로그램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기초로 해서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희망 목표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생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미국 약대로 편입, 트랜스퍼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명문대, 여기 탑20 명문대 부분들도 이제 아이비리그급, 미국 내 최상위권 약대 아니면 학부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약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이번 가을 학기는 마감이 됐는데 내년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내년 1월 달에도 5월 달에도 내년 가을에도 세 번의 입학 기회가 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학부 입학, 약대 입학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입학 지원을 해주는 선생님들 어떤 분들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선생님들이 저희 쪽 그 어드미션에 대해서 같이 서포트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연결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딜의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저기 좌측 하단이죠. 학부에 대한 입학 대상 학교가 이제 정해지면 입학 전에 학부 과목들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행학습은 학생의 현재 수준에 따라 기초학습이 필요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학생이 이제 국내 고등학교에서 문과 학생이다 경우에는 사이언스 자체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거고, 뭐 영어 수준이 또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사이언스와 영어를 같이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학생이 이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학생이다. 이과 계열이 아니라고 문과 계열 뭐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판매드립의 학부 입학 전 선행학습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직과 하이어 레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여기 그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미국 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AP나 IB 사이언스보다 좀 더 쉽고 기초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고 1대1 튜터링 수업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더 높은 하이어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과 계열 학생 또는 국제학교에서 AP나 IB를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국내 대학교 이과 계열 학생들이라면 이제 뭐 보통 본격적으로 미국 학부에서 약대 필수 이수 과목들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젠캠이나 젠바이오, 올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학습 미리 하고 가야겠죠. 학부 들어가서 할 시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B 계열 쪽에 이런 그 과목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입학 전에 본격적으로 학부 선행학습도 하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 학사님 혹시 이렇게 학부에서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을 약대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이수 과목들을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한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학부에서 도움이 될까요? 일단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과 학생분들이시거나, 이 과학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은, 대학에서 확실히 수월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조금 수월해지면은 그 외에 이제 액티비티라던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 미국 가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 갔으면은 조금 어디 뭐 다니고도 쉽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시간도 나는 데서 선행학습이 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좀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한나 약사님, 보통 이제 국제학교에서 보통 공부하는 AP, IB가 있는데, 이 중에서 AP를 기준으로 봤을 때, AP 바이오하고, 학부에서 배우는 젠캠, 젠바이오하고의 차이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은, 어떤 학생들은 나는 AP 5점 받았어. 햄바이오 완벽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학부에 입학했는데, 젠캠, 젠바이오에서 삐끗하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과연 이제 AP와 제네럴 과목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제너럴하게 대학에서 들어가서 배우시는 과목들이 훨씬 더 깊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들을 보통 보면 AP 들었다고 하면 뭐 반 학기만 인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1년 풀로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AP에서 배운 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만, 이게 또 대학에 올라가면은 이 AP부터 그 이상으로 쌓아가는 공부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AP에서 잘했다고 해서 이제 방심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AP를 공부하고 사이언스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이제 프리팜 트랙이라든가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와는 환경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아까 계속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액티비티, 주말마다 학기마다 계속 액티비티 다녀야 되고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 공부 이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이 GPA와 이런 과목들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 속에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럴 과목 학부 입학 전부터 미리 해놔야 되고 방금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미리 선행학습하면 그러면 그때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이죠.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BS 트랙으로 아니면 프리팜 트랙으로 학부에 입학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 이수뿐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높은 GPA를 만들어야 된다. 약대 목표 학생들은 이제 이 기간에 공부뿐만 아니라 틈틈이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실험 실습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A 학점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면 판매들의 프로그램 잠깐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상 학생은 이제 보통 학부 1, 2학년 학생들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 약대 필수 이수 과목들을 학습하는데 과목별로 조금이라도 공부하기에 이제 불안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또는 차근차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곧바로 이 프로그램 등록해서 문제가 있을 과목들을 미리 공부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 쪽에 문의할 때 꽤 많은 학생들이 은근히 이미 학점을 떨어뜨리고 C를 받고 D를 받아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연락 오면 좋을 텐데 그때 연락을 와서 저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을 때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리테이크를 하든지 그러면 시간은 그만큼 뺏길 거고 재수강하기도 학교에서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으니까 이미 학점이 떨어진 다음에 GPA 잘못 나온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GPA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GPA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액티비티 관리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경우에 교내 어드바이저가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조언을 또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부 BS 학생들은 이런 어드바이저 도움 거의 못 받고요. 학교 나름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그 프리팜 트랙으로 간 학생들도 아까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그 수민 학생 이야기 들으셨죠? 어드바이저가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제네럴한 일반적인 뻔한 답변만 해주고 별로 도움을 다들 못 받는다고 해요. 결국은 본인이 직접 액티비티 찾아다녀야 됩니다. 아까 수민 학생처럼 직접 전화하고 저 좀 써주세요. 이 얘기하면 다녀야 되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 대회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내 액티비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인정받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저희가 섭외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미국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발런티어인데, 이제 그 현재 저희가 이제 뉴저지 쪽에 한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뉴저지 쪽, 그 뉴저지 인디애나 고라인의 약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널싱홈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 학생들이 원하면 이 발런티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캘리포니아 이외에 이제 뉴저지 쪽 어쨌든 이쪽에서 해볼 만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학부에 입학 예정이거나 학부를 다니는 학생들이 서부 지역이라고 하면 중부 지역이라고 하면 이 먼 거리까지 뉴저지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죠. 어쨌든 그건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곳에서 보통 이제 주말에 뭐 방학 때라도 20시간 이상만 참여해도 약대 지원할 때 크게 도움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약사도 가능하지만 의사 쉐도잉입니다. 그래서 이런 쉐도잉은 이제 약대 목표 학생들에게 필수 사항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몇 시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상위권 약대 진행할 때 많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민 학생 이야기처럼 쉐도잉은 보통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만 제공을 보통 많이 하고 유학생에게 제공 안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아닌 국내 대형 병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상담을 원하실 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큰 유명 병원입니다. 초대형 병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 전문의 교수님 지도 통해서
국내에서 쉐도잉을 할 수 있고 이 전문의 선생님의 추천서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만든 기록을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나 약사님,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발런티어나 쉐도잉 같은 프로그램들이 틈틈이 이제 이런 걸 갖고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약대 진학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한국의 인터뷰와 다르게 미국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방향이 굉장히 실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 이런 메디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래? 아니면 알고 있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또 학생이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 질문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아무래도 특히 이제 메디컬 쪽에서 좀 많이 쌓아두시면은 인터뷰에서 이제 할 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또 볼런티어 같은 경우도 약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환자를 대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런티어를 하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널싱홈에서 어떤 케어를 했어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드렸어요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좀 내가 약사로서 준비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의 밑바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가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발런티어와 쉐도잉 뭐 이런 부분들 이외에 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할 만한 것들, 좋은 약대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라도 좀 이런 관련된 곳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 약대를 가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나는 약사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약사의 기본적인 걸 알고 싶어서 뭐 잠시 일을 해봤다라든지 하는 것도 그곳에선 또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던 좀 내가 이 직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정말 약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스펙을 만들어 가면 그게 사실은 어떤 액티비티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생이 원하시는 어느 것도 이 두 개 말고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런티어는 이제 뉴저지에서 현재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발런티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저희 판매드랩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판매드랩의 학부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액티비티 관리, 그다음에 뭐 GPA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튜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지금 약대 출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MIT 선생님도 계시고, 의대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학생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미국 약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미국 약대 재학생 과정, 학부가 아니라 약대 팜디 재학생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학부 입학 전, 학부 재학생, 약대 입학 전, 약대 재학생 과정, 티치까지 다 진행을 하는 곳은 아마 국내에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살짝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약대에 입학하게 돼도 이제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아까 수민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정서정 약사님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대 1학년 때부터 정말 바빠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약사 취업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내가 취업하게 될 어떤 방향, 레벨, 연봉, 이 모든 것들이 약대 1, 2학년 때 대부분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대 필수 핵심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에 대한 GPA 관리, 공부도 열심히 해놔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GPA뿐만 아니라 방금 이제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약대 1, 2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 약대 1, 2학년 때부터 뭔가 액티비티를 막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지? 짧은 시간 내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미드텀이나 파이널도 있는데 시험도 봐야 되는데 나 뭘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약국 가야 되나? 뭘 해야 되지? 굉장히 헤매게 돼요. 막 마음은 조급해지고 다른 학생들은 뭔가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공부 이후에 뭘 해야 될지 헛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그 판메디랩의 그 약사 선생님들, 한나 선생님들 같은 이제 저희 약대 출신 선생님들이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멘토링이라고 해야 되겠죠. 멘토로서 학생의 어떤 현재 상황과 모든 것들을 비춰봤을 때 1학년 때 너 뭐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한나 선생님을 포함해서 미국 약사 선생님들 쭉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학생들, 약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부터 해서 멘토링이란 단순히 정신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지금 어떻게 지금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병원에 있는 암 연구센터에 어떻게 네가 들어가서 논문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저희가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배치를 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라이센스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약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미국 약사 시험 합격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또 약사 예비 시험 보고 한국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모든 시험 과정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나 약사님도 이 나플렉스 티칭을 전문으로 또 하시고 계시고 여러 학생들이 저희 한나 약사님한테 나플렉스 티칭 받고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지금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 약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한국 약사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미국 약대 재학생 때부터 선행학습부터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 굉장히 낯설어 보이죠? 이런 과목들을 또 저희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약대, 약사에 대한 판매 디랩의 각 단계별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 약사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판매 디랩과 함께 하시면 가장 확실한 전략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는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약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 약대 출신도 계시고 그다음에 호주도 계시고 여기 시드니 약대 나오신 분, 영국 약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미국 약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메디컬 스쿨 출신, 그 다음에 영국 약사분, 뭐 미국 현재 의사 선생님, 여기 치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드리고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2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까지 거의 아무도 안 나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어쨌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긴 시간 동안 설명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사전에 설명회에서 들었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쪽에 이제 이런 정보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셨던 정보의 대부분 제가 지금 다 저희 한나 약사님과 함께 같이 말씀드렸고, 일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뭐 학교 입학 조건, 학비, 장학금, 약대 편입 방법,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이너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오늘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어, 나중에 설명회 종료 후에 저희 판매디랩의 1대1 상담을 편하게 한번 꼭 받아보시고 학생의 현재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상담료 없습니다. 예, 그냥 나오셔서 추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약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약사님도 이제 이렇게 미국 약대 준비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국 약대 가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경험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건데, 그게 정말 시야를 넓히고 또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약대 입학하는 그 과정 자체도 어렵고, 그 들어가서는 그 전보다 훨씬 배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약사로 일하다 보면 보람된 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사로서 환자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서 네, 되게 매일매일 보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또 모두가 판메디랩의 도움을 이제 받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 약대를 그냥 가시는 분들도 다 모두 잘 되셔서 원하는 거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줌 링크를 다 보내드렸죠.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설명의 영상을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판메디랩 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에 주말이나 월요일 사이까지는 영상이 다시 업로드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